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비린내 난다는 것이라면요. 어느 날,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 시댁을 처음 방문한 날, 정성껏 준비된 음식 앞에서도 얼굴을 찡그렸던 사람.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시장의 생선가게 근처에도 가기 싫어했던 사람. 친구들에게 시댁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비린내가 너무 심해서 힘들다고 불평하던 사람. 그녀는 남편이 가게를 도와주려 하면 체면을 운운하며 말렸습니다. 당신이 그런 곳에서 일하는 거. 내 친구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그렇게 시장을 멀리하고 시어머니를 창피해하던 며느리. 그런데 그녀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다니던 대기업이 부도가 났고 이직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잔고는 바닥났고 카드 빚은 늘어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결국 그녀는 시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어머님, 가게에서 일할 사람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시어머니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아니,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이 외면했던 시어머니에게 거절당한 며느리. 과연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며느리는 왜 그렇게 시어머니를 부끄러워했을까요? 그리고 왜 생선 비린내가 그렇게 불편했을까요? 이제 그녀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수지는 늘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자란 환경은 정갈했고 집안에서도 생선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주로 고기 요리를 했고 생선을 살 때도 냄새가 덜 나는 연어나 대구 같은 것들을 골랐습니다. 가끔 생선을 구워 먹을 때도 창문을 활짝 열고 향이 남지 않도록 환기를 철저히 했죠. 그러다 보니 그녀에게 비린내는 곧 불쾌함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처음으로 명절을 맞이한 날, 시댁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느껴지는 생선 냄새. 부엌에서는 시어머니가 손수 다듬은 생선들이 커다란 접시에 놓여 있었죠. 싱싱한 갈치, 조기, 고등어까지. 어서 와라. 내가 생선 사다가 전도 부치고 찌개도 끓였다. 시어머니는 반가운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코를 막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큼직한 생선구이와 얼큰한 생선탕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고른 재료로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들. 하지만 그녀는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생선이 너무 비려요. 저희 친정에서는 이런 냄새 안 나는데.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도 놀란 듯 쳐다보았고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구나. 내 입맛에는 안 맞나 보네. 그 말에는 원망도 화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날 이후 수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생선 비린내가 나지는 않을 텐데. 그리고 그런 마음이 점점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장사하는 시장에는 가고 싶지 않았다. 남편이 주말마다 시어머니의 가게를 도와드리겠다고 할 때마다 그녀는 짜증이 났습니다. 당신이 거기서 일하는 거. 내 친구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체면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보기엔 생선가게는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곳이었습니다. 물기가 가득한 바닥, 비린내가 진동하는 공기, 생선 비늘이 튀는 손질대, 그리고 손님들과 장사를 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시어머니. 그 모습이 어쩐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시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하곤 했습니다. 진짜 힘들어. 시댁 갈 때마다 온몸에서 비린내가 나서 향수를 한 통씩 써야 해. 친구들은 공감하며 맞장구 쳤고 그녀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한다는 사실이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수진의 삶을 지탱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대기업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높은 연봉, 번듯한 커리어. 그녀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다시 좋은 회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면접에서 연이어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경력은 좋지만 나이가 많아서요. 이직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고 생활비는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 몰래 썼던 카드비까지 쌓여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안에는 달걀 몇 개와 김치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이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모두 사라진 순간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동안 그렇게 멀리했던 시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어머님, 가게에서 일할 사람 필요하지 않으세요? 수지는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 어머님,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냉정했습니다. 아니,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 순간 수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저 진심이에요.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생선 비린내 난다고 도망치던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제야 수지는 자신이 그동안 시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수지는 시어머니 앞에서 손을 모아 간절히 애원합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뭐든 할게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싸늘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이제 와서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 말에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저 진심이에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진심이면 여기서 증명해봐. 그러면서 생선 박스를 하나 꺼내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거라도 한번 들어봐라. 박스 안에는 큼지막한 갈치들이 가득합니다. 보기엔 별것 아니지만 막상 들어보니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수지는 이를 악물고 두 손으로 박스를 들어 올려보려 합니다. 그러나 손목이 휘청이며 힘이 빠져갑니다. 어머님, 이게 생각보다. 순간 박스가 기울어지며 안에 있던 생선들이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집니다. 시장 바닥은 순식간에 생선 내장과 비늘로 뒤덮이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시선이 몰려듭니다. 아이고, 저것 좀 봐.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어휴, 저걸 다 버리면 어떡해?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미꾸라지 한 마리가 튀어올라 수진의 얼굴을 정통으로 때립니다. 철썩. 시장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생선 비늘이 덕지덕지 붙고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손을 올려 얼굴을 만집니다. 하지만 비늘과 내장이 손에 묻자마자 반사적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아,
으, 그녀는 손을 털어내려 하지만 오히려 더 끈적한 내장이 손등과 옷깃에 번져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키득거리며 웃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차갑게 입을 엽니다. 이게 내가 말한 진심이냐? 수지는 당황하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다시 주울게요. 금방 정리할게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는 듯 뒷걸음칩니다. 이 가게 더럽히지 말고 당장 나가. 수지는 눈물을 머금고 두 손을 뻗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합니다. 가라고 했다. 그 순간 시장 상인들마저도 말없이 고개를 젓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쫓겨난 것입니다. 갈 곳 없는 며느리, 끝없이 무너지는 삶. 수지는 가게 앞에서 한동안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갈 곳이 없습니다. 카드 빚은 한계에 다다랐고 은행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했습니다. 고객님, 신용등급이 낮아서 어렵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던 시어머니에게까지 쫓겨났으니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시장 구석에서 상인 몇 명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며느리 말이야. 남편 몰래 빚진 거 있다며? 뭐, 어디서? 친구한테 돈 빌려놓고 갚지도 않고 잠적했다던데. 수진의 손이 떨립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남편 몰래 친구에게 돈을 빌렸지만 갚을 길이 없어 일부러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기서 일하겠다고? 참 뻔뻔하네. 수지는 숨이 막혀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 아직도 안 갔어? 수지는 화들짝 놀라 일어섭니다. 어머님, 저 진짜 일할 수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내가 스스로 벌어. 쉽게 얻으려 하지 말고.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결국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는 추락, 마지막 선택. 수지는 그날 밤 길을 걷습니다. 손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쥐어져 있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지만 남편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잔고를 확인해 봅니다. 0원. 냉장고를 열어봐도 남은 건 달걀 몇 개와 김치뿐입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나는 이제 끝난 걸까?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남편의 전화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눈물이 흐릅니다. 그녀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그녀의 선택이 무엇이든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수지는 가게 문 앞에서 한동안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빌려야 하는데 생활비는 바닥났고 카드 대금은 밀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이미 빚을 갚는데 전부 사라졌고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러다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돈도 노력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며 수진의 속을 뒤집었습니다. 노력?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나 아무리 분해도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손을 휘젓습니다. 어림도 없다. 내가 지금까지 한 짓을 생각해봐라. 수지는 가게에서 쫓겨나듯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남편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다시 한 번만 말해봐.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간절하게 부탁하면 어떨까?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만해. 어머니가 이미 거절하셨잖아. 그러나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빌려야 해. 그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강한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시어머니의 가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병원비가 필요해요. 시어머니는 순간 움찔했지만 금세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병원비?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좀 안 좋은 소견이 나왔어요. 검사를 더 받아야 하는데 보험도 안 되고. 수지는 일부러 말을 흐리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무슨 병인데? 그냥 좀 여성 질환 쪽인데요. 그녀는 일부러 병명을 명확히 말하지 않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러면 어머님도 거절 못하시겠지. 그러나 시어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아직도 거짓말을 하네. 수지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 어제 내 남편한테 들었다. 너네 병원비가 아니라 카드빚 갚으려고 하는 거라며?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왜 그걸 말해버린 거야? 순간 당황했지만 수지는 필사적으로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그게 어머님, 사실 둘 다 맞아요. 병원비도 있고 카드도. 그러나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돈 빌려줄 생각 없으니까 돌아가라. 수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시어머니의 입에서 더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 이제부터 우리 가게 근처에도 오지 마라.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 이젠 내 얼굴 보는 것도 지겹다. 나한테 돈 빌릴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한테 신경 쓰지 마라. 그녀는 완전히 내쳐진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기대할 수도 없고 거짓말로 어떻게든 돈을 빌려낼 수도 없다는 것을요. 그날 밤 수지는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그녀의 손에는 마지막 남은 신용카드가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긁어볼까? 그러나 이미 한도가 초과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녀는 핸드폰을 열어 한동안 꺼놨던 연락처들을 뒤적였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의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춥니다. 예전 직장 동료였던 김 부장. 이 사람이라면 그녀는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저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나한테 무슨 낯짝으로 전화를 했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예? 내 돈 빌려가고 갚지도 않고 잠적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무슨 돈을 또 빌려달래? 그제야 수지는 기억해냈습니다. 예전에도 김 부장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던 것. 그녀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 부장님. 그건 제가 그때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사정 좋아졌으면 갚았어야지. 이젠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누구도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끝났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시어머니를 무시했던 순간? 돈을 함부로 빌리기 시작한 순간? 아니면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 했던 순간?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를 누릅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 어디로든 가야만 했습니다. 수지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생선가게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어떻게든 다시 받아들여져야 해. 그녀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와 시어머니의 동선을 지켜보았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찾아와 멀찍이 서서 시어머니의 손길을 관찰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는 법, 내장을 빼는 법, 신선도를 구별하는 법. 그동안 무시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유일한 생존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박스를 나르려 하면 손을 쳐냈고 말을 걸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수지는 버텼습니다. 심지어 생선가게 옆에서 직접 작은 좌판을 열어 생선을 팔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막 잡아온 싱싱한 생선이에요. 싸게 드릴게요. 그러나 시장 상인들은 그녀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어이, 여긴 자리세도 내야 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장사하려고 해? 수지는 쫓겨나듯 좌판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갈 곳 없이 떠돌던 그녀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시장에는 새벽부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는 금세 시장 바닥을 흥건히 적셨고 미끄러운 길에 상인들은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저러다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머, 순간 시어머니가 미끄러져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비에 젖은 바닥이 위험할 거라 예상했지만 그 순간이 오자 수지는 반사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온몸으로 달려들어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시어머니의 팔을 감싸는 순간 시어머니는 흠칫 놀랐습니다. 비에 젖은 시장 바닥, 흐르는 빗물, 그리고 생선 내장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런 것 따위 신경 쓰지 않고 필사적으로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손에 생선 비늘과 오물들이 묻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침묵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배울 거냐? 그 말에 수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저 이제 진짜로 배우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여전히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릎 꿇어라.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내가 진심이라면 시장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대로 사과해라. 수지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그녀는 동요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다면 당장 돌아가라. 순간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 며느리! 저러다 정말 무릎 꿇고 빌겠네. 세상 참 처음엔 시장 사람들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수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장 바닥에서 그녀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비늘이 묻은 바닥에 무릎을 꿇는 것은 수치스러웠지만 이제 체면 따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시장 상인 여러분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세요. 시장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콧방귀를 뀌었고 누군가는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는 듯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까지 바닥에 짚고 완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그녀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라. 수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실수를 하면 그땐 정말 끝이다. 그 말은 곧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와 함께 섞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앞에는 더 힘든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시장은 벌써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어.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결심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비늘이 튀고 비린내가 배고 끝없는 고난의 연속. 수지는 생선 손질을 도와보겠다며 손을 뻗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금세 깨닫고 말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녀를 당황하게 만든 것은 생선의 무게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같이 해볼게요. 기세 좋게 말을 뱉었지만 그녀가 집어든 생선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커다란 방어 한 마리를 옮기려는 순간 손에서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쿵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생선이 튀어오르더니 그녀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했습니다. 악! 순간 생선 비늘과 내장이 그녀의 얼굴에 철썩 붙었습니다. 주변 시장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야! 저 며느리 또 사고 쳤네. 저러다 금방 또 도망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수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할게요. 그러나 비린내는 그녀의 의지를 시험했습니다. 온몸에 생선 내장이 묻자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이 정도로 포기하면 안 돼. 그러나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지는 생선을 손질하기 위해 시어머니가 건네준 칼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비늘을 벗겨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칼을 대는 순간 방금까지 죽은 줄 알았던 생선이 팔딱 뛰어오르며 그녀의 손을 강타했습니다. 꺄하! 그녀는 칼을 놓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순간 가게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주저앉았고 손에 쥐고 있던 생선이 그대로 그녀의 가슴팍에 안겼습니다. 으아하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생선을 던져버렸고 그 생선은 옆에 있던 시어머니의 앞치마에 정확히 날아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앞치마에 붙어 있는 생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시장 상인들이 또다시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저거 정말 대단한 며느리네. 시어머니한테 생선 던지는 며느리는 처음 본다. 수지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칼을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겁먹지 마라. 이것도 익숙해져야 한다. 수지는 다리를 후들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이런 일로 포기할 수 없어. 그러나 다음 시련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수지는 시장의 분위기를 익히겠다며 손님들을 응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곧 대형 사고를 치고 맙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고등어를 집어들고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냐? 수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5만 원이요. 그러나 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이거 원래 7,000원인데.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시장 상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가게 바가지 씌우네. 원래 7,000원인데 10,000원이라니.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여기가 바가지 장사한다고? 요즘 마트 생겨서 장사도 힘들 텐데 이런 짓까지 해? 시어머니는 그제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깨닫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할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네 며느리 나한테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불렀어. 시어머니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정말이냐? 며느리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니, 그게 제가 몰라서. 그러나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시장의 다른 상인들에게까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가게 바가지 씌우니까 다들 조심해. 시장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일부 손님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수진의 앞치마를 벗겨냈습니다. 더 이상 장사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 수진은 그제야 큰일이 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돌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장에선 실수 한 번이면 끝이다. 넌 이제 우리 가게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또다시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시장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녀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시장 바닥에는 버려진 생선 머리와 내장이 흩어져 있었고 온몸에서는 역겨운 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이런 곳에 앉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그러나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마지막 방법이 남아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시장에 평온했던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장 근처에 대형 마트가 들어선대. 소문이 처음 들려왔을 때만 해도 시장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마트가 생긴다고 해도 단골 손님들은 여전히 올 거야. 우리 시장 생선이 얼마나 신선한데 싸구려 마트 생선이랑 비교도 안 되지.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마트가 개장하자마자 손님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마트에서 세일한다던데 여기보다 싸요. 이제 시장까지 올 필요 없겠네. 마트에 다 있잖아. 단골 손님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게 앞에 서서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러나 수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낼 수 없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믿을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르고 맙니다. 수지는 몰래 마트로 향했습니다. 일단 적을 제대로 알아야 해. 그녀는 손님인 척 마트 생선 코너를 돌아다녔습니다. 와, 진짜 싸네. 마트 생선 가격은 시장보다 확실히 저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질된 생선들이 깔끔하게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시장에 안 오지. 그러나 그녀는 단순히 견학만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트 생선 코너 한복판에서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오래된 생선 아니에요? 사람들이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마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일부러 생선을 집어들고 가까이 들여다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봐요. 생선이 싱싱하지 않아요. 여기 색깔이 좀 이상한데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네. 마트 생선 믿을 수 없는 거 아냐? 직원은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색 변화일 뿐입니다. 품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시장 생선이 훨씬 신선한데.
그러면서 고의적으로 생선을 떨어뜨렸습니다. 툭. 바닥에 떨어진 생선에서 약간의 물기가 튀었습니다. 순간 손님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이거 상한 거 아니야? 마트에서 이런 걸 판다고?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봐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마트 매니저가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수지는 당황하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 전 그냥 손님인데요. 그러나 매니저는 이미 그녀의 행동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지? 네. 아,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마트 측은 수진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손님, 저희와 함께 가주시겠어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수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아, 저는 그냥 생선을 확인해 보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직원들은 단호했습니다. 이 사람 일부러 생선 떨어뜨리고 소란 피웠어요. 수지는 결국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초조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좀 데리러 와줘.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대체 이번엔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냥 오해가 있어서. 그러나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엄마도 힘들고, 나도 지쳤어. 수지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나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구나. 그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싸늘한 반응, 그리고 또다시 쫓겨나다. 시어머니는 이미 이 소식을 들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가게 앞에서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마트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들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저 그러나 시어머니는 말을 끊었습니다. 창피하지도 않냐?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시장에서 일하고 싶다면 정정당당하게 해라. 내가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시 우리 가게로 올 것 같아?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다. 다시는 우리 가게 근처에도 오지 마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수지는 다시 가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다시 시장 구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그녀의 손에는 생선 비린내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마트에서도 시장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잡기 위해 또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그냥 생선을 파는 게 아니라 손질해서 포장까지 해드리면 어떨까요? 수진의 말에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내가 생선 손질을 제대로 할 줄은 알고 하는 말이냐? 하지만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마트보다 신선하게, 요리하기 쉽게. 그렇게 만들면 손님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눈은 반짝였어요. 그러나 시장 상인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트보다 경쟁력이 생길까? 하지만 수지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다음 날 수지는 본격적으로 일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녀가 일을 벌이는 방식은 또 한 번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수지는 우선 시장 입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생선을 직접 들이밀었어요. 자, 싱싱한 생선이에요. 손질까지 해드려요. 잡은 지 얼마 안 된 놈들이라고요. 문제는 그녀가 손질되지 않은 생선을 맨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홍보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행인들은 깜짝 놀라며 도망쳤고 일부는 기겁하며 그녀를 피해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장 상인 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생선을 그렇게 들고 다니면 위생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하지만 수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직접 보면 얼마나 싱싱한지 알게 될 거잖아요. 결국 시어머니가 끌어내며 혼을 냈어요. 제발 조용히 좀 해라. 장사 방해하지 말고. 하지만 수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시장 한복판에 나무 판자를 깔고 즉석에서 생선을 손질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어요. 보세요. 얼마나 쉽게 손질할 수 있는지. 칼을 번뜩이며 생선을 토막내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그녀의 손놀림이 서툴러서 한 번은 손을 베이고 피를 철철 흘리며 생선을 계속 손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괜찮아요. 이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웃어 보였지만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은 충격을 받아 뒷걸음질 쳤어요. 저 며느리 진짜 장사할 생각 있는 거야? 저러다 병원 갈 판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결국 새로운 전략을 세웠어요. 그녀는 시장 한쪽에 테이블을 마련하고 직접 포장된 생선을 시범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손질된 생선을 깔끔하게 포장하고 한 팩당 가격을 책정해서 파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었어요. 이제 집에서 직접 손질할 필요 없어요. 바로 요리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수진이 손질한 생선이 보기에는 깔끔해 보였지만 손질 과정이 엉망진창이었다는 점이었어요. 몇몇 생선은 내장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고 몇몇은 머리가 덜린 채 포장되었어요. 심지어 그녀가 포장해둔 생선 중 몇 마리는 너무 오래 두어서 미묘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조금 이상한데? 한 손님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포장은 깔끔한데 생선에서 비린내가 나네. 아, 그건 원래 생선이 좀 싱싱할 때 나는 냄새예요. 수진이 당황하며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 그녀가 손질한 생선이 이상하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나섰어요. 내가 한 건 다 치워라. 손질도 제대로 못하면서 포장 판매라니. 수지는 억울했어요. 하지만 어머님, 손님들이 포장된 걸 원하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위생적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위생적으로? 너 손에서 피 철철 흘리면서 생선 손질한 거 다들 봤어. 그런 게 위생적이냐? 그렇게 수진의 첫 번째 시도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다음 날 더 큰 기행을 저질렀어요. 그녀는 아예 방송국에 연락을 했어요. 시장에서 싱싱한 생선을 팔고 있습니다. 마트보다 더 신선한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방송국에서 관심을 보였고 취재를 위해 카메라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수진이 문제였어요. 그녀는 방송 카메라 앞에서 너무 오버하며 홍보를 했어요. 자, 이 생선 보이시죠? 아주 신선한데. 여기서만 팝니다. 제가 직접 손질한 겁니다. 그 순간 시장에서 일하던 상인들이 다 같이 수진을 노려봤어요. 내가 손질했다고? 내가 한 건 다 엉망이었잖아. 방송국 기자도 어리둥절했어요. 그럼 오늘 판매하는 생선은 직접 손질하신 건가요? 수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결국 그녀는 당황한 나머지 급기야 터무니없는 말을 해버렸어요. 네, 아니. 제가 일부 했고, 나머지는 저희 거래처의 손질 장인들이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을 감싸며 탄식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다. 결국 방송국은 촬영을 멈췄고 시장 사람들은 더 이상 수진을 봐줄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제 정말 가게에도 오지 마라. 장사 망칠 생각이면 그냥 나가. 그러나 수진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시장 상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더 기이한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그녀는 시장 한가운데서 1인 시위를 벌였어요. 이 시장을 살려야 합니다. 마트가 아닌 시장이 진짜입니다. 그녀는 플래카드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연설을 시작했어요. 마트에서는 기계로 포장하지만
여기는 사람이 직접 손질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시장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 상인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또 시작했네. 저 며느리 또 사고 치겠네. 이런 식으로 계속 사건을 벌이던 어느 날, 그녀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로 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시장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SNS에 올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녀는 시장을 홍보하는 영상에서 마트를 비하하는 내용을 넣어버렸어요. 마트 생선은 오래된 것일 수도 있다. 시장이 진짜다. 결국 마트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시장 전체가 발칵 뒤집히고 말았어요. 수진의 기행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 시장을 살릴 수 있을까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막했던 시장 골목이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시어머니의 가게 앞에는 길게 늘어선 줄이 생겼고 사람들은 손질된 생선을 사기 위해 앞다투어 몰려들었습니다. 여기 생선 진짜 신선하네. 포장까지 깔끔하게 해줘서 너무 편리해요. 이 집 생선 한번 먹어보면 다른 데서는 못 사 먹는다니까. 입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트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했을 때 시장 전체가 술렁였고 시어머니조차도 수진을 다그쳤습니다. 내가 사고만 안 쳤어도 조용히 장사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단순히 시장이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마트보다 우리가 더 낫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진의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트의 장점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먼저 깔끔한 손질과 포장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사면 비린내가 심하고 손질이 어렵다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손님이 원하는 크기로 잘라주고 깨끗하게 씻어 포장해 주었습니다.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편하네. 손님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배달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머님, 시장까지 오는 게 힘든 손님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직접 배달해 드리면 어떨까요? 처음엔 시어머니도 시장 상인들도 반대했습니다. 시장에서 무슨 배달이야? 그러나 수진은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주문하신 신선한 조기와 고등어. 바로 손질해서 배달해 드렸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일어나 생선을 손질하고 직접 배달까지 다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달을 받은 고객들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저번에 배달해주신 생선 너무 신선해서 직접 와봤어요. 이제 마트 갈 필요 없겠어요. 여기서 주문하면 되겠네. 그렇게 시장에는 새로운 활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다른 상인들도 수진의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포장해볼까? 배달 한번 해볼까? 시장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시장 쪽에서 우리 마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데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수진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허위 사실이라뇨? 저희는 단지 시장 생선이 얼마나 신선한지 알리려고 했을 뿐인데요. 마트 측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미 시장은 새로운 형태로 성장하고 있었고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시어머니와 함께 가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좀 인정하시는 거죠?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우리 시장 사람이 된 것 같구나. 그녀의 말에 수진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을 지켜낸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연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가게는 살아났고 시장 전체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도망치지 않겠어. 장사를 마친 후 시장 거리는 한산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생선을 손질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바쁘게 뛰어다녔던 가게도 이제야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칠어진 손끝을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옆에 서 있는 수진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수진이 처음 생선을 만졌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비린내가 싫다고 얼굴을 찡그리고 손질도 제대로 하지 못해 생선을 바닥에 떨어뜨렸던 날. 그날과 비교하면 지금의 수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젖은 앞치마, 거칠어진 손, 머리카락 사이로 비린내가 배어 있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너도 우리 가게 식구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외면받고 거절당하고 심지어 쫓겨나기까지 했던 그녀였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지나온 끝에 드디어 시어머니가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야 깨달았어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울먹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돈이 필요해서 가게에 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일을 하면서, 손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리고 어머님과 시장 사람들의 노력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전부 이해하게 됐어요.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시장을 창피해했어요. 어머님이 힘들게 장사하시는 걸 보면서도 외면했어요. 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님의 손이 얼마나 거친지, 하루 종일 생선가게에서 서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손님 하나 붙잡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써야 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했는지도 알게 됐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전부 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받아주지 않으셔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녀가 수진 앞에서 눈물을 보인 것은.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등으로 재빨리 눈물을 훔쳤습니다. 너, 이제야 철이 들었구나.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깊은 감정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바보 같은 거, 이제 와서 울기는. 시어머니는 일부러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 바보 같았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도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구석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손때가 묻은 오래된 앞치마였습니다. 이거, 이제 내가 가져라. 그녀는 앞치마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은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내 자리다. 앞으로도 계속 가게에서 일할 거지? 수진은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연하죠. 그녀는 앞치마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 앞치마는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지켜온 시장에서의 상, 그리고 이제는 수진이 함께 짊어지게 된 책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한테도 보여줬으면 좋겠구먼.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수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님 곁에서 함께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같이 하자.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을 돌아다녔을 시간. 이제는 생선 손질 칼을 들고 직접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생선을 다듬으며 날카로운 칼 끝으로 비늘을 벗겨내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손끝에는 굳은 살이 잡혔고 손목은 무거운 생선을 들어 나르느라 뻐근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곳이 더 익숙하고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조기 좀 다듬어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바로 대답하며 움직였습니다. 네, 어머님. 재빨리 생선을 손질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이제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한때 생선 비린내만 맡아도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렸던 사람이 이제는 능숙하게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어 포장까지 해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손님들은 그녀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사장님 며느리 아니야? 처음엔 생선 손질도 못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베테랑이 다 됐네.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생선 사러 오면 꼭 이쪽으로 오게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지만 수지는 그 말이 너무나 뿌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완전히 적응했다고 생각할 때쯤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가게가 한창 바쁠 때였습니다. 가게 앞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수진이 고개를 들자 눈앞에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함께 쇼핑을 즐기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들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을 향했습니다. 물에 젖어 거칠어진 손, 앞치마에 묻은 생선 비늘, 손에 쥔 날카로운 손질칼. 수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냥 가게 좀 도와주고 있어. 그러나 친구들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너 진짜 여기서 일하는 거야? 너 원래 이런 거 못하잖아. 명품 가방 메고 다니던 애가 손에 생선 비늘 묻히고 있네. 그들의 말은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수진의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변명했을 것입니다. 아니야, 그냥 잠깐 도와주는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 나 이제 여기서 일해. 그녀는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로. 너 후회 안 해? 수지는 천천히 손에 쥔 생선 손질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엔 후회했지. 근데 이제는 아니야. 친구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이게 누구야? 내 친구들이니? 시어머니의 말에 친구들은 갑자기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는 그녀들을 쓱 훑어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에 온 김에 생선이라도 한 마리 사가면 좋겠구먼. 마트 생선보다 훨씬 신선한데. 친구들은 당황했습니다. 아, 네, 근데 저희는 잘 몰라서요. 수지는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나갔네. 생선 가게를 낯설어하고 비린내를 피하려고 하고 시장에서 무언가를 사는 걸 어색해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예전의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질이 끝난 생선 한 마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가져가 봐. 진짜 맛있어. 친구들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괜찮아. 이거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한번 먹어봐. 그리고 나중에 솔직하게 말해줘. 수지는 생선을 건넸습니다. 그녀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결국 수진의 손에서 생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들은 떠났고 수지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수진아, 생선 진짜 맛있더라.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걸 내가 알려준 것 같아. 그녀는 휴대폰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이라면 친구들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님, 내일은 조금 더 일찍 나와도 될까요? 수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그녀를 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시장 사람이 다 됐구나. 그 말에 수지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이 아니라 생선 손질 칼을 든 손이, 백화점이 아니라 시장에서 바쁘게 뛰어다니는 자신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곳이 가장 편안한 곳이 되었습니다. 손에 밴 비린내도 이제는 싫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집에 돌아오자마자 향수를 뿌리고 뜨거운 물로 몇 번이고 손을 씻으며 냄새를 지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손끝을 코에 대고 조용히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비린내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생선만이 아니라 땀과 노력의 흔적도 담겨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그녀는 이 냄새가 싫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 있는 시어머니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비린내는 단순한 생선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삶의 냄새, 그리고 가족의 냄새였습니다. 이제야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바닥을 닦고 남은 생선을 정리하며 하루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니? 수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네, 힘들어요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힘든 게 아니라 익숙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는 진짜 우리 사람이 된 것 같구나.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된 이후 시장에서 온몸으로 일하며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손마디는 굵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했던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정말 지켜야 했던 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제가 차릴게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는 의아한 얼굴로 바라보았지만 이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수지는 능숙하게 냄비를 꺼내고 오늘 장사하며 남은 생선을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생선을 다루는 것조차 힘들어했겠지만 이제는 손질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손끝으로 비늘을 벗겨내고 생선을 깨끗하게 씻은 후 국물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부엌에는 구수한 생선탕 냄새가 퍼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생선구이와 함께 정갈한 밑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돌리며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한 숟가락 떠서 국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구먼. 수지는 그 한마디에 뭉클해졌습니다. 이제야 그녀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체면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시장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히 한 끼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살랑였고 시장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젓가락을 들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짐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